제가 언론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게 지금 언론 이제 예를 들면은 무슨 매일경제, 한국경제, 뭐 MBN, 연합뉴스, TV 쭉 보면은 제목이 세슘 우럭 괴담 자취를 감췄다 이래가지고 일본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에. 세슘 우럭은 괴담입니까? 저희 꼭 물어보고 싶어요. 세슘 우럭이 괴담인가요? 세슘 우럭이 없는데 지어낸 얘기인가요? 실제로 나왔어. 그렇죠. 세슘 우럭이 후쿠시마 원전 앞에 있는 항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도쿄전력한테 물어보니까 도쿄전력이 그물을 칠게요 그랬어요. 그물을 쳐서 얘네가 못 나가게 할게요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문제의 핵심은 그물을 치는 게 실효적인 대책이냐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럭이 뭐 그물을 치고 뭐 그물을 찍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거는 생물 농축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플랑크톤이라든가 작은 물고기들의 경우에 그 그물 코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실효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벼랑간 갑자기 무슨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우럭은 한국까지 헤엄쳐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평생 한 번 정도는 세슘 우럭 먹어도 돼요. 괴담에 휩쓸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괴담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괴담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 야당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괴담을 왜 자기들이 만들어내놓고 괴담이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딨냐는 말이죠. 바닷물은 안 흐르나요? 그리고 우럭만 돌아다니나요? 그렇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기 중에도 이제 방사능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쬐도 되죠. 그러면은 자외선에 그렇게 많이 노출을 시키시고 싶으면 우통 벗고 나가셔가지고 매일 그렇게 방사능을 쬐시고 그 방사능 그 다음의 결과와 본인의 건강 결과와 그 다음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간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지. 아니 후쿠시마 수산물이 그렇게 안전하면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과학적으로 중국에서는 왜 수입 금지 조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 쪽에서 대주면서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돌 먹으면 좋잖아. 여하튼 나쁜 거는 덜 먹으면 좋잖아. 그리고 우리 거 위주로 많이 소비하는 거는 좋은 일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방심위는 뭐 하나요? 자외선을 많이 쬐면 몸에 해롭다고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사들 방송 못하게 해버려야죠. 방심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 다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왜냐하면 생명은 예를 들면 100명, 1000명이 죽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 죽더라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 선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김태호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일본의 마음만 고려하는 거예요. 일본의 마음만. 계속 얘기하는. 지금 생각해 보시죠. 일제강점동원, 제3자 변제. 그래, 해라. 제가 안 해도 제가 내면 돼라고 우리 정부가 다 봐줬잖아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랬더니 한동훈은 뭐 처리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방류해 동의해 줄게 큰 문제 생기겠어라고 얘기했다. 이번에는 사도광산 그래 그냥 하자. 진짜 일본의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려 주니까 기시다는 매번 오고 싶죠. 올 때마다 뭘 주는데 안 올리고 하던 게 없죠. 이번 그 독도건을요, 그냥 뭐 독도 조형물 없애고 또 기시다가 퇴임 전에 온다는 거를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영유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김태효 안보 1차장이 그 윤석열 안보 라인에서 굉장히 핵심 실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2017년에 그 조선일보에 썼던 칼럼을 보면 이분 논문도 그렇고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가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썼던 미국에서 수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논문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중국은 언젠간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국은 미국의 이제 힘을 빌어서 북한을 무찌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서 이 동북아 쪽에 이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런 베이스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이분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보 핵심 라인으로 계속 이분만 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들 왔다 갔다 직을 바꾸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마침 기시다 총리가 내한을 하는데 여러 안국역, 광화문역, 잠실역 같은 데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는 거죠. 누구 마음에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 마음에 혹시라도 거슬릴까 해서 그러니까. 철거를 하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 수상하고 네.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독도가 뭐 우리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 문제에서 거기 잠수함들 굉장히 많고 여러 나라의 잠수함들 굉장히 많고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뭐 일본 술 마시고 그랬을 때 있잖아요. 기시다 일본 쪽 신문에서는 그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독도 이야기를 했다. 기시다는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뭐 그 관련해서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련해서는 뭐 부인을 하거나 논란됐었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렸거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쭉 따져놓고 보면 한 1년 반 동안에 뭔가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그때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게 뭔가 진행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4명의 안보실장을 배치하고 3명을 갈아치운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예. 본인이 유력하게 그렇죠. 남아있는데 2001년도 논문 제목이요. 전략연구라는 책에 낸 논문 제목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제목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일 안보협력 아래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유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지론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 지론 자체가 지금 거의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하나 실현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떤 거냐? 저희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위협을 방어해주는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도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우리만 지킬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의 국방력이 세계 6위, 5위 수준인데 사실은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정부의 표현대로 사실상의 해구산을 제공을 해준다며 미국이. 예? 그럼 뭐가 더 필요하지? 방어를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지? 방어와 응정과 보복을 위해서 모든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로. 공군이 약합니까? 뭐가 약해요 도대체? 뭐가 약해서 일본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950년대처럼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어야 돼? 받은 만큼 해주려나 보죠. 우리가 뭘 받았는데, 우리가 뭘 미국으로부터 받은 만큼 네. 미국이 원하는 바를 해주려나 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독도 문제가 예. 그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봤었는데 기시다랑 윤석열이랑 만났을 때, 그 당시 정상회담 했을 때 예. 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일본 내에 이제 극우 신문 산케이 신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산케이 신문이 뭘 주장을 했냐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을 했지 않느냐. 그들의 시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양보를 해줘서 해결을 한 거잖아요. 자, 근데 왜 독도 문제는 얘기를 못 꺼내냐.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맞다. 그 이야기를 했다. 예,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산케이 신문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 정부, 그러니까 일본 내각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현안을 얘기했을 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노력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중에 여러 현안에 이 독도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다. 맞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 신문이 왜 독도 문제는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못해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일본 정부가 그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글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잘 몰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상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기아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이 기자단에게 이 당시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관방 부장관. 여러 현안 속에 다케시마의 문제도 포함된다. 라고 했다라는 게 일본 신문 보도예요. 이게 산케이 신문 보도였어요. 당시에. 예. 그러면 기아라 세이지라는 사람이 관방 부장관이면 그 당시 기시다 내각의 핵심인데. 그렇죠. 기시다 내각의 핵심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바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 관방 부장관의 급에 맞는
거기에 대당하는 사람이 바로 반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냐. 네. 바로 밝혀라, 책임져라 이렇게 나와야죠. 저 사람 인사조치해라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해야죠. 근데 그렇죠. 뭐 별반 움직임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막 됩니다 이게. 이런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먼저 독도 얘기를 하고 독도를 이슈로 만들고 독도의 어떤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기시다 후미오의 입지를 좁히거나 기시다 후미오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스탠스가 이 당시에도 계속 확인됐고 지금도 그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그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웃기는 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우리가 한강에 똥물, 오줌물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100년 동안 그냥 꾸준히 버리면 됩니다. 뭐하게 상하수도 시설을 만듭니까? 돈 들어가는데. 똥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것보다 더한 걸 버리잖아. 방사능 오염물질을 버려버리잖아. 앞으로 한 30년에서 최대 한 100년 이상까지 쭉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동해나 서해나 남해, 일본 쪽으로 갈 때 그냥 그런 거 싹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얘기하셨는데 네. 쓱 버리면 뭐 자연적으로 다 정화될 건데 뭘. 공식적으로 네. 일본 정부가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완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비우는 것까지가 오염수 방출 일정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30년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이지만 이 안에 그러면 오염수가 추가로 생산되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2051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계산인데 이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안에 있는 그 핵물질이 880톤 가량이라고 그렇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물질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녹아내린 핵 연료봉하고 그다음에 망가져 내린 원전의 잔해하고 막 엉겨붙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건데 그걸 일단 꺼내야 추가적인 오염수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가 지금 13년 되지 않았습니까? 몇 그램 꺼내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로봇을 집어넣어갖고 꺼내려고 로봇을 집어넣었더니 로봇이 가다가 방사능이 너무 강해갖고 로봇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무슨 뭐 로봇 팔을 집어넣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직원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아 이거 잘 안 되네요 이래갖고 그것도 무산됐잖아요. 880톤을 언제 꺼냅니까? 이 로봇 팔로 최근에 꺼내려고 시도한 양이 3g이었습니다. 3g. 3g을 시험 추출하려다가 못 꺼냈어요. 880톤을 언제 꺼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야 이거는 2051년에 폐로한다는 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방류를 하면 70년, 80년도 걸리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언론은 야 최장 100년도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야 1년 동안 방류했는데 봐봐 아무 문제 없지 이 괴담이었지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얼마나 초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영구적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 그래, 문제가 맞아요.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계속 거고. 비가 오고 그다음에 네. 그 땅 자체가 일본 땅이 지각 변동이 심한 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뭔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 자체가. 그렇죠. 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그 핵물질이라는 것은 원래 핵 연료봉이었던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들은 그냥 두면은 핵 분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 그 냉각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물을 넣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근데 물을 넣으면 오염수가 그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이제 지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 물을 네. 넣으면 무조건 오염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걔를 꺼내기 전까지는 오염수는 대량으로 계속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거를 뭐예요,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바다로 지금 그러면 본국 영토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다른 나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그렇죠. 근데 본국 영토에서 해결하라는 소리를 바로 인접국가에서도 못하니까 그때도 기억나시지만 폴리네시아 쪽에 있는 좀 작은 나라들이 너희들이 좀 바로 인접국가니까 좀 세게 좀 말을 해달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도니까요. 계속.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